안녕하세요. 유톡TV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9달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수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요즘 부동산 뉴스 좀 보셨다면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또 오르네. 이번엔 진짜인가? 하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일지, 잠깐의 반짝일지, 오늘은 이 소식을 정감 있고 현실감 있게 지금 서울에서 집을 갖고 있든 없든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들썩이고 있을까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무려 0.26%. 숫자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무려 19주 연속 상승이고요.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라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같은 강남권 핵심 지역들인데요. 송파는 0.71%, 강남은 0.51%나 올랐습니다. 성동, 마포, 강동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서울시는 급한 마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정부는 대출 규제도 강화했지만 현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사람들 심리는 더더욱 불붙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실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똘똘한 한 채를 고르려는 수요. 다주택자 규제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여러 채보다는 좋은 입지의 한 채로 몰리는 경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남, 서초, 송파 등 입지 좋고 학군 좋은 곳에 수요가 집중되죠. 둘째,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젠 세금 폭탄은 없겠지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다주택자들까지 매물을 회수하거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셋째, 금리 인하 기대감도 큽니다. 아직 인하된 건 아니지만 이제 곧 내릴 것 같다는 기대가 쌓이면 수요가 다시 들썩이죠. 여기에 공급 부족 우려까지 겹치면서 지금이라도 사두자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대출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집니다. 특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은 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 전에 받자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5조 6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 말은 곧 집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모든 분위기는 서울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지방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미분양은 계속 쌓이고 있고요. 거래도 적고 가격도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는 지금도 오르고 있으니 이게 바로 요즘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뉴스에선 이를 과천분당까지 포함된 수도권 고점화라고 표현하더군요. 그럼 앞으로도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까요? 전문가들은 아직까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분양시장 공급 속도가 좀 나아질 거라곤 하지만 여전히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대체할 투자처가 딱히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전세 가격도 다시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이게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의 하명진 리서치랩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의 집가 조금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단정하진 않지만 조심스럽게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이 정책의 실패로 읽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가 다시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부가 마련한 대출 규제 강화안, 이게 하나같이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오히려 대출 안 되기 전에 사야겠다는 식의 반작용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부 쪽에서도 이제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도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상황은 낯설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2017년, 2020년 그리고 최근 몇 번의 선거 직후에도 이런 식으로 서울 집값이 먼저 들썩였죠. 이 정부는 집값 안 잡는다. 이번에 진짜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가 번지면
시장은 너무 빠르게 반응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엔 항상 비슷한 흐름이 따라옵니다. 조정기, 긴 침묵, 그리고 다시 상승 혹은 하락. 서울의 집값은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리, 정책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한데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곧 내릴 것 같고, 좋은 입지는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대출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을 땐 집값이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상승 흐름에서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즉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시장이 다시 한번 있는 자의 시장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럼 대출도 어려워지고 공급도 부족하고 금리까지 인하되면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지금처럼 정책이 뒷북을 치고 있는 사이에 현장에선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있고 누군가는 문턱에서 주저앉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기회가 아니라 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보다는 누가 그 집을 살 수 있었는가, 무슨 돈으로 그 집을 샀는가, 왜 시장은 이렇게 반응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이유, 그 안엔 숫자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엔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